다영이가 힘들어. 매일 집안일 다 해주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그런데도 힘들어. 그럼 엄마는 뭐야? 엄마는 안 힘들 것 같아? 엄마는 원래 집에 계시잖아요. 다영이는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집에 있으면 편한 줄 아니? 너희 뒷바라지 하느라 하루 종일 일하는데 편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내 이름은 순옥이다. 올해 67. 평생을 아들 하나 키우겠다고 뼈 빠지게 살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채소 장사하고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설거지하며 아들 대학까지 보냈다. 손톱 밑에 때가 끼고 손등이 거칠어져도 괜찮았다. 내 아들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했으니까. 남편은 민수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이후로는 정말 혼자였다. 하지만 절망하지 않았다. 내게는 아들이 있었으니까. 민수 하나만 잘 키우면 된다고 생각했다. 추운 겨울날 새벽 시장에서 얼어붙은 손으로 물을 다듬으면서도 웃을 수 있었다. 우리 민수 때문에.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다. 어려운 형편인 걸 아는지 엄마한테 뭘 사달라고 조르지도 않았다. 친구들이 새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때도 엄마, 제 운동화 아직 멀쩡해요 하며 웃어줬다. 그런 아들이 너무 고마웠다.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정말 기뻤다. 내가 해냈구나. 우리 민수를 대학까지 보냈구나. 대학 졸업하고 회사에 취직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민수가 첫 월급 봉투를 들고 와서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하며 건네줄 때는 눈물이 났다. 정말 다 컸구나. 이제 엄마 걱정 안 해도 되겠구나. 그런데 36살이 되도록 장가도 못 가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말했다. 엄마, 결혼할 사람 생겼어요. 가슴이 뛰었다. 드디어 며느리를 얻는구나. 이제 혼자가 아니겠구나. 아들이 데려올 사람이니 분명 착할 거야. 나를 엄마처럼 모실 거야. 그런 기대로 가득했다. 어떤 사람이니? 나이는? 하는 일은? 궁금한 게 너무 많았다. 33이고요. 회사 다녀요. 성격도 좋고 예뻐요. 민수가 말하는 며느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벌써 설렜다. 드디어 딸 같은 며느리를 만나는구나. 첫 만남 날 나는 새벽부터 장을 봤다. 좋은 한우로 갈비찜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김치찜도 만들었다. 밥상을 가득 차려놓고 기다렸다. 거울 앞에서 몇 번이나 옷매무새도 다듬었다. 첫인상이 중요하잖아. 며느리에게 좋은 어머니로 보여야지.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자 마음이 두근거렸다. 드디어 내 딸 같은 며느리를 만나는구나. 거실로 나가보니 정말 예쁜 여자가 서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다영입니다. 목소리는 예뻤다. 키도 크고 옷도 깔끔했다. 화장도 연하게 해서 단정해 보였다. 33이라고 들었는데 관리를 잘해서인지 훨씬 어려 보였다. 나는 얼른 손을 잡았다. 어머, 우리 다영아, 얼굴이 참 곱네. 어서 들어와. 밥 많이 해놨어. 그런데 뭔가 이상했다. 다영은 내 손을 금방 빼더니 소파에 앉아서는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나는 당황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가 보다. 밥상 앞에 앉아서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갈비를 집어주면 네 하고 받긴 하는데
표정이 시큰둥했다. 고맙다는 말도 없고 맛있다는 말도 없었다. 다영아, 입에 안 맞니? 더 만들어줄까? 아니요. 괜찮아요. 그게 끝이었다. 나는 계속 말을 걸어봤다. 직장은 어디 다니니? 집은 어디야? 부모님은 뭘 하시고? 하지만 대답은 모두 한두 마디로 끝났다. 아들은 옆에서 엄마 다영이 피곤해해요 하며 말리기만 했다. 나는 애써 분위기를 밝게 만들려고 했다. 다영아, 민수 어릴 때 이야기 들려줄까? 정말 말썽꾸러기였어. 하지만 다영은 시계만 보면서 시간이 좀 늦었는데요. 하고 말했다. 벌써 가려는 건가? 겨우 1시간도 안 됐는데? 그날 밤 아들이 다영을 집에 데려다 준 후 돌아왔을 때 나는 물었다. 다영이가 좀 차가운 것 같지 않니? 그러자 아들이 화를 냈다. 엄마,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너무 부담 주지 마세요. 다영이는 원래 조용한 성격이에요. 그래도 너무 무뚝뚝하지 않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엄마, 다영이는 낯을 많이 가려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려니 했다. 시간이 지나면 가까워질 거라고 믿었다. 결혼하면 달라질 거라고 생각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말이다. 결혼식 준비를 하면서도 나는 기뻤다. 예단도 정성껏 준비하고 혼수도 알뜰하게 마련했다. 민수가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했지만 괜찮았다. 내 아들 결혼인데 이 정도는 해줘야지. 결혼식 당일 나는 정말 행복했다. 드디어 내게 딸이 생겼구나. 이제 외롭지 않겠구나. 신부 대기실에서 다영의 손을 잡고 말했다. 다영아, 이제 우리 가족이야. 딸 생각하고 잘해줄게. 다영은 그제서야 처음으로 웃었다. 네, 어머니. 그 미소를 보고 나는 확신했다. 역시 좋은 아이구나. 단지 낯을 가리는 것 뿐이었구나. 앞으로는 정말 화목할 거야. 그런 착각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나갔다. 결혼 후 1달이 지났다. 다영은 회사를 다닌다며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왔다. 나는 며느리가 힘들까봐 모든 집안일을 도맡았다. 빨래, 청소, 밥하기까지. 내 나이 67에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지만 괜찮았다. 젊은 며느리가 직장 다니느라 피곤할 텐데 내가 도와줘야지. 첫날부터 나는 정성을 다했다. 다영이 좋아할 만한 음식을 알아보려고 민수에게 물어봤다. 다영이는 뭘 좋아하니? 글쎄요, 별로 까다롭지 않아요. 그럼 내가 잘하는 음식들로 해주면 되겠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미역국을 끓였다. 다영이 좋아할 만한 반찬도 만들어뒀다. 김치볶음, 계란말이, 멸치볶음까지. 정성스럽게 상을 차리고 기다렸다. 다영아, 아침 먹고 가. 그러면 다영은 바빠요 하고는 식빵 한 조각만 들고 나갔다. 정성스럽게 차린 밥상은 그냥 식어갔다. 처음에는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인가 보다 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더라.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이상했다. 내가 해놓은 음식은 거들떠보지도 않으면서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고 있었다. 그걸 보고 가슴이 아팠다. 내 음식이 그렇게 맛없나? 저녁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서는 휴대폰만 봤다. 다영아,
저녁 차려뒀어. 어서 와서 먹어. 네. 조금 있다가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오지 않았다. 결국 내가 상을 방으로 가져다 줘야 했다. 방으로 들어가면서 노크를 했다. 다영아, 밥 가져왔어. 문 열려 있어요. 들어가 보니 다영은 침대에 누워서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상을 놓으면서 말했다. 뜨거우니까 조심해서 먹어. 예. 그런데 다음 날 아침에 보니 밥은 반도 안 먹고 그대로 있었다. 내가 정성스럽게 끓인 된장찌개도 구운 생선도 거의 그대로였다. 나는 속상했지만 참았다. 입맛이 없었나 보다.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처음엔 직장 생활이 힘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 신혼이니까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지. 그런데 주말에도 똑같았다. 집에 있으면서도 청소 하나 설거지 하나 도와주지 않았다. 소파에서 드라마 보거나 휴대폰 게임만 했다. 나는 혼자서 빨래를 널고 있었다. 무거운 이불까지 혼자 들어야 했다. 허리가 아파서 으으 소리가 나는데도 다영은 모른 척했다. 거실에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깔깔거리고 있었다. 나는 생각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며느리니까 이해해줘야지. 어느 토요일 오후였다. 내가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영이 친구와 통화하고 있었다. 문이 열려 있어서 소리가 다 들렸다. 응. 시어머니가 다 해줘. 나는 그냥 편하게 있기만 하면 돼. 완전 럭키지 않아? 집안일 하나도 안 해도 되고, 진짜 호강이야.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나는 며느리를 위해 봉사하고 있는 건데 다영에게는 그냥 당연한 일이었구나. 럭키하다고, 호강이라고. 나는 화장실 청소를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다. 시어머니 완전 순해. 뭐라고 해도 안 해. 그냥 다 해줘. 내가 뭘 해달라고 하면 바로바로 해주고, 진짜 편해 죽겠어. 순하다고. 내가 순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건가? 나는 며느리가 편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도와주고 있는 건데, 다영은 나를 그냥 일꾼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그래도 참았다. 가족이니까. 며느리가 편해야 아들도 편하니까. 하지만 점점 힘들어졌다. 무릎이 아파서 절뚝거리는데도 다영은 어머니, 괜찮으세요? 하는 말 한마디 없었다. 오히려 어머니, 빨래 좀 돌려주세요. 어머니, 저녁은 뭐 해주실 거예요? 하며 계속 시켰다. 하루는 내가 감기에 걸렸다. 열이 나고 목이 아팠다. 그래도 밥은 해줘야 할 것 같아서 부엌에 나갔는데 다영이 말했다. 어머니, 오늘 저녁 뭐 해주실 거예요? 저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거든요. 다영아, 엄마가 좀 아파서. 오늘은 간단하게 라면이라도. 라면요? 라면은 몸에 안 좋잖아요. 저 건강 관리해야 하는데. 나는 할 말을 잃었다. 내가 아픈데도 건강한 음식을 해달라고. 결국 그날도 감기약을 먹고 부엌에 서서 된장찌개를 끓였다. 다영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저녁을 차려놓고 다영을 불렀는데 또 오지 않았다. 밥이 다 식었는데도 소파에 앉아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다영아, 밥 다 차려놨는데 와서 먹지 않을래? 식어가. 조금만요. 이거 끝나면요. 또 기다렸다. 그런데 한 프로그램이 끝나자 다른 프로그램을 틀었다. 나는 다시 말했다. 다영아, 정말 식어가. 어서 와. 네.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오지 않았다. 이제 음식이 완전히 식었다. 나는 할 수 없이 상을 치우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다영이 마침내 식탁으로 왔는데 밥그릇과 반찬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는 걸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왜 벌써 치우셨어요? 먹으려고 했는데, 아까부터 계속 불렀잖아. 너무 늦어서 치웠어. 그럼 다시 차려주세요. 나는 깜짝 놀랐다. 다시 차려달라고. 이미 식은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서 다시 차렸다. 다영은 몇 숟가락 먹더니 별로 맛없네요. 식어서 그런가?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또 치워야 했다. 설거지를 하면서 눈물이 났다. 이게 맞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며칠 후 또 비슷한 일이 있었다. 다영이 먹고 난 밥그릇을 그냥 탁자 위에 놔둔 채 방으로 들어가 버린 것이다. 나는 그 그릇을 보면서 한참을 망설였다.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용기를 냈다. 방문을 살짝 두드리고 말했다. 다영아, 밥그릇 좀 치워줄래? 그 순간 다영의 얼굴이 확 변했다. 눈을 흘기면서 날카롭게 대답했다. 어머니, 제가 시집 온 게 설거지 하려고 온 줄 아세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다영은 계속했다. 저 직장 다니느라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집에서까지 일하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나는 벌벌 떨었다. 아,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요? 저보고 하인 취급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인이라니. 내가 며느리를 하인 취급했다고. 나는 단지 가족이니까 함께 살아가자는 뜻이었는데, 그런 내 마음을 다영은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 아니,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다영의 그 말을 들은 후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다. 밥그릇 하나 치워달라고 한 게 그렇게 큰 잘못이었나? 내가 정말 며느리를 하인 취급한 건가? 자꾸만 그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해해 보려고 했다. 다영도 직장 생활이 힘들 테니까. 나는 이제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다영의 기분을 상하게 할까봐 무엇을 부탁하기 전에도 한참을 고민했다.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혹시 내가 며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건가? 다음 날 아침, 나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다영이 나가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 민수가 부엌으로 왔다. 엄마, 어제 다영이랑 무슨 일 있었어요? 아, 다영이 아들한테 말했구나.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밥그릇 치워달라고 했더니 좀 기분 나빠하더라. 그런데 민수의 반응이 이상했다. 엄마, 다영이가 얼마나 힘들게 회사 다니는데 집에 와서까지 일 시키면 어떡해요? 내가 일을 시켰다고. 민수야, 엄마가 언제 다영이한테 일을 시켰니?
그냥 본인이 먹은 그릇 치워달라고 한 것뿐인데. 그것도 일이잖아요. 엄마는 집에만 계시니까 편하시겠지만 다영이는 매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요.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내가 집에만 있어서 편하다고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해서 편하다고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집안일 하는 게 편하다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다. 엄마, 그냥 좀 편히 지내세요. 집안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다. 역시 내 아들이야. 나를 걱정해 주는구나. 그래, 민수야. 고마워. 내 아들이 나를 위해 집안일을 해주겠다니. 얼마나 고마운가. 그런데 그 다음부터가 문제였다. 민수는 집안일을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출근하기 전에 엄마, 저 늦어요. 빨리 가야 해요 하면서 바쁘다는 핑계만 댔다. 그러면서 양말을 벗어던지고 입던 옷도 그냥 소파에 던져놓고 갔다. 저녁에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다. 오늘 회사에서 너무 힘들었어요. 좀 쉬고 있을게요. 그러고는 다영과 함께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나 봤다. 결국 모든 집안일은 여전히 내 몫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영이 뭔가 불만이 있으면 바로 민수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니가 또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뭐라고 했어? 제가 밥그릇 그냥 놔뒀더니 치워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얼마나 피곤한데. 그러면 민수가 나한테 와서 말했다. 엄마, 다영이 기분 나빠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나는 점점 집에서 눈치를 보게 됐다. 내 집인데도 내가 손님처럼 조심스럽게 행동해야 했다. 며칠 후에는 더 심한 일이 있었다. 내가 청소기를 돌리고 있는데 다영이 나왔다. 어머니, 제가 화상회의 중인데 시끄러워요. 아, 미안해. 그럼 나중에 할게. 네, 그러세요. 나는 청소기를 치웠다. 그런데 1시간 후에 다시 돌리려고 하니 또 다영이 나왔다. 어머니, 아직도 회의 중이에요. 그럼 언제 하면 돼? 저녁에 하시면 안 돼요? 저녁에는 다영이 드라마를 본다면서 또 안 된다고 했다. 결국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청소기를 돌려야 했다. 그렇게 눈치를 보며 지내다 보니 스트레스가 쌓였다. 하지만 가족이니까 참았다. 그런데 어느 일요일이었다. 나는 다영과 민수를 위해 삼계탕을 끓이고 있었다. 몇 시간 동안 정성스럽게 끓인 국물이 하얗게 우러났다. 다영아, 민수야, 삼계탕 다 끓었어. 어서 와서 먹어. 그런데 두 사람은 침실에서 뭔가 이야기하고 있었다. 여보, 솔직히 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너무 힘들어요. 왜? 엄마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냐고요? 맨날 이것저것 시키고 저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집안일만 하라고 해요. 나는 문 앞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철렁했다. 내가 언제 다영한테 관심이 없었나? 오히려 너무 챙겨주려고 했는데 맨날 이것저것 시킨다고 밥그릇 치워달라고 한 게 전부인데. 그래도 엄마니까 좀 이해해봐. 이해요? 저도 이해받고 싶어요. 저 혼자만 참으면 되는 거예요? 매일 눈치 보면서 살아야 해요? 눈치를 본다고? 눈치를 보는 건 나인데.
내가 며느리 눈치 보면서 사는데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분가하면 안 될까요? 우리끼리 살면 안 돼요? 분가라니.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졌다.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는 거구나.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민수의 대답이었다.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네. 사실 나도 좀 답답하긴 해. 내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거였다. 나를 버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였다. 답답하다고, 내가 답답하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어서 부엌으로 돌아왔다. 삼계탕은 여전히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맛있어 보이지 않았다. 저녁 시간이 돼서야 두 사람이 나왔다. 나는 최대한 평상시처럼 행동하려고 했다. 어서 와서 먹어. 삼계탕 맛있게 끓였어. 하지만 분위기가 어색했다. 민수는 맛있어요. 엄마 하면서도 다영의 눈치만 봤다. 다영은 몇 숟가락 먹더니 저 배불러요 하고 일어섰다. 다영아, 많이 안 먹었는데 더 먹어. 괜찮아요. 저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다이어트라니. 그럼 왜 치킨은 시켜 먹고?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잠들 수가 없었다. 정말 분가를 할까? 그럼 나는 어디로 가지? 시골에 있는 언니네로 가야 하나?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며칠 후 또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내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다영이 나한테 와서 말했다. 어머니, 제 속옷이랑 민수 속옷이랑 같이 빨지 마세요. 왜? 위생적이지 않잖아요. 나는 당황했다.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빨았는데 갑자기 왜? 그럼 따로 빨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때부터 빨래도 따로따로 해야 했다. 세탁기를 하루에 3번씩 돌려야 했다. 전기세도 더 나오고 물값도 더 나왔다. 하지만 뭐라고 할 수 없었다. 며느리가 싫어한다는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